대기업 증권사를 다닌다는 명함 때문에 떳떳했고 다들 멋지다고 부럽다고 치켜 세워줬습니다. 속사정은 힘들게 했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으로 진짜 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대기업 공채로 입사했던 증권사를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전업투자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와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 시절 1학년은 정말 개판쳤지만 군대 다녀온 후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2학년 2학기쯤 증권투자 동아리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주식을 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나도 여기서 주식하는 법도 배우고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주식에 대해 흥미도 생기고 재미를 느껴서 막연하게 증권사에 취업을 해야겠다 라고 목표를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소액으로 주식 투자도 해보고 그런 모습을 아버지께서도 좋게 보셨는지 500만 원을 투자 자금으로 주셨습니다. 이 투자금이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에 더 불이 붙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 자격증도 차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주식을 잘 해야만 증권사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추천도 해주고 고객들에게 수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 공부와 더불어 증권투자 상담사, 파생투자 상담사, 펀드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권 취업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 따는 3종이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빠르게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경쟁력이 부족하다 싶어 그 당시에 CFA라는 국제재무설계사 미국 자격증이 있었는데 국제 자격증이다 보니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무려 레벨 2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보통 CFA 레벨 1까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레벨 2는 응시 요건이 금융권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알아보니까 미국 CFA 협회에 이메일을 보내서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회계병을 맡아 금융 관련된 업무를 했었다고 이메일을 보내니까 시험 응시를 하게 해줬습니다. 학교 공부도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거의 매번 받으며 다녔고요. 그렇게 대학 시절 증권사 취업을 위해 많은 걸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도 다양하게 외부 활동을 하면서 투자 공부에 밑바탕이 되는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UIC라는 전국 투자 연합 동아리라는 게 있었는데 전국 각각의 투자 동아리들끼리 모여서 정보 공유와 스터디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시야도 넓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많이 시간을 쏟았던 건 역시 주식 투자였는데요. 배울 수 있는 멘토가 없어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느라 관련된 서적을 그 당시에 못해도 100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차트 관련된 책부터 헤지펀드, 투자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자서전 등 닥치는 대로 다 읽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다기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알게 되었고 책에 있는 투자 방법이 적어도 수익을 주는 기법은 아니구나. 이 정도는 깨달았던 것 같네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 국내 H증권사의 하반기 공채 연계가 되는 인턴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2개월간 인턴을 한 후에 인사평가가 좋으면 하반기 공채에 면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운도 좋았는지 열심히 한 결과 하반기 공채에 합격을 했었고요. 지점 영업으로 부서를 배치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발령받은 지점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봉도 5,500만원 정도로 높은 편이었죠. 나름대로 금융권 대기업이다 보니 사회 초년생 치고 엄청 높은 연봉에 합격을 하고 나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크게 한턱 쏘며 자랑도 했었습니다. 이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한 단계에 다가선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신입사원 교육이다 뭐다 하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교육받으면서 월급은 그대로 다 받으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본격적으로 본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영업 압박이 슬슬 오더군요. 그 전까지 그동안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각오했었고 중요한 건 내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하다. 너무 급하게 뭔가 실적을 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망가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주식도 꾸준히 보고 시장의 흐름도 읽으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 영업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막내였기 때문에 오전 7시까지 출근한 후에 회의 자료 준비, 회의 시작, 회의를 마치고 기타 잡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새 8시 50분 정도가 되어 있고 장 시작 전에 겨우 주식을 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장중에는 고객들 전화가 수시로 왔었고 이런저런 불만 상담과 주문 전화를 받았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주식을 조금 볼 수는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내 주식도 사고 팔고 할 수 있었지만 확실히 여기저기 잡다한 업무도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금융상품 영업을 많이 해야 했기에 확실히 주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마감이 되면 본사에서 내려온 프로모션에 대해 어떻게 영업을 할지 회의하고 준비하는 과정 또한 많았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나에게 할당된 수량만큼 어떻게 실적을 채울지 여기저기 고객들도 만나거나 아니면 회식을 하거나 그러면서 내 개인적인 시간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찍히는 월급에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하려던 주식 고수의 목표는 어느새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한 회의와 실적 압박에 주식은 오히려 뒷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에는 합리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사회생활도 배우는 거고 나중에 이런 경험이 나에게 더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은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시간은 없으니 돈은 점점 통장에 쌓이더군요. 나름 이런 생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도 대기업 증권사를 다닌다는 명함 때문에 떳떳했고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멋지다고 부럽다고 치켜 세워줬습니다. 속사정은 좀 힘들긴 했는데 말이죠. 누구나 직장인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마음속 한편에는 주식 투자를 계속 집중해서 전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을 봐서라도 퇴사는 좀 하기 힘든 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도 안정적인 대기업을 다니는 걸 원하셨을 것 같고 나 자신도 전업 투자를 해서 실패할 수도 있으니 굳이 퇴사라는 큰 리스크를 지고 전업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월급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서서히 직장인으로 적응되어 가고 주식 고수의 꿈은 멀어져 가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으로 진짜 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